자, 보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그 어제 드린 교재에 46페이지 연습 문제 26.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 원소의 주기성 관련된 문제인데 그 주기성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원소들의 주기적 성격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전기음성도 주기성도 있고 전자친화도도 있고 뭐 원자 반지름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게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원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 원소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누구냐면 삼주기 원자들. 여기서 이제 누구 빼고 비활성 기체인 알곤 빼고 삼주기 원소들 이렇게 주르륵 나열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주르륵 나열을 했는데 모두 다 그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인데 얘네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3주기 원소들 중에서 이 A, B, C, D, E가 누구인지를 우선 매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림 외워야 됩니다. 그거이 바로 요 그림. 요 그림.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그려보기를 원해요.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영 귀찮다면 내가 교재에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거. 그래서 내가 교재에는 이렇게 이제 수록을 해뒀거든요. 이렇게. 이 그림인데 이거 그림 외워야 돼. 외워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왜냐? 뭐야?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 동영이, 재성이, 한비. 스고이. 오, 좋아요. 오, 좋아. 좋아. 지금 현장에는 그 뭐냐면 퐁영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희가 와 있습니다. 오, 좋아요.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외우라고 했는데 이 그림의 이제 의미가 뭐냐? 바로 X축은 바로 원자 번호 되겠고요. Y축은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X축은 원자 번호, Y축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그 원자 번호가 몇 번부터냐? 바로 1번부터 해서 18번까지. 뭐 더도 있지만 딱 이 정도만 기억하면 원소의 주기적 성격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1번은 수소일 거고요. 2번은 힐륨이잖아요. 그리고 3번은 리튬이고 그 다음에 10번이 누구죠? 10번이 누구죠? 니온이죠. 11번은 소디움. 그 다음에 18번은 알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자, 구분해서 여기 몇 주기 원소? 1주기. 그 다음에 여기 몇 주기 원소? 요거 2주기. 그 다음에 여기 3주기. 그래서 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우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이 이온화 에너지 성격 관련해서는 사실 수능 치르는 일반고 학생들도 이것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향성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원자 번호. 이 기본적인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 네모 반듯하게 지금 이제 뭐를 하나 표시했냐면 주기율표입니다. 자, 이 주기율표에서 기본적인 그 원자 번호의 경향성은 우선 첫 번째 짜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죠? 커지죠. 커지죠. 이유는? 이유를 굳이, 사실은 이유를 묻지도 않아요. 왜냐면 얘는 경향성 자체가 중요하고 경향성 자체를 외워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유를 묻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지는 이유는 바로 유액자가 커져서죠. 좋아요. 자, 그 다음 같은 조크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죠. 이유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핵하고 최외곽 전자 간 거리가 멀어지죠. 전자 껍질이 개수가 많아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면은 같은 주기, 예를 들면 같은 2주기, 같은 3주기 속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우상향 경향성이 나타나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동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진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상향. 자, 그 다음.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했죠. 그런 것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원소 누굽니까? 리튬이죠? 이 원소 누굽니까? 소듐이죠? 그럼 잘 봐요. 리튬하고 소듐은 같은 족에 있죠. 같은 몇 족 원소예요? 같은 1족 원소잖아요. 그러면 리튬보다는 소듐의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향성들이 이 그래프에 다 반영이 돼서 그려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저 설명에서 그 결과가 이 그림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그림 자체를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칠판이 너무 작아서 또 자꾸 지워야 되겠네요. 자,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지우기 전에 이제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바로 4번 원소 누구예요? 4번 원소. 4번 원소 누구냐면 바로 베릴륨이죠. 5번 원소는 붕소. 아,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짜잔, 역전이 되죠. 그 다음에 7번 누구죠? 질소. 8번 누구죠? 산소. 여기서 또 한 번 역전이 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예외냐? 그냥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역전되는 것도 경향성이 또 나타나죠. 12번 누구죠? 맥니지움. 13번 얼루미늄. 여기서도 역전. 그 다음에 15번 누구죠? 인. 16번 누구죠? 산소. 황.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역전. 그래서 전자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그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2족 원소하고 13족 원소 사이.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요 녀석은 2족 원소죠. 요거 2족이죠. 그리고 얘 13족이죠. 얘 13족이죠. 얘 15족이고 얘 16족이죠. 얘도 15족이고 얘도 16족이죠. 그죠? 그래서 이 경향성은 바로 전자 배치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전자 배치에 따라.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뿡쇼. 자, 뿡쇼의 최외곽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자, 붕쇼는 최외곽 전자 몇 개? 3개죠. 그래서 ES2, EP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 해서 자유전자가 떨어져 나오면 얘 전자 배치는 ES2가 되는 거지. 그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에 떨어져 나온 이 전자는 원래 어디 있던 애야? 여기 있던 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S오비탈. S오비탈은 어떤 효과가 있죠? 그렇지. S오비탈은 기본적으로 침투 효과가 크죠. 침투 효과가 큰 만큼 S오비탈 전자는 핵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S오비탈 전자가 아닌 전자들에 대한 가림 효과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P오비탈에 대한 뭐가 유효 핵 전하가 의외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P전자를 떼어낼 때 어떻게 된다? 예상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살짝 감소하면서 원자 번호가 더 작은 베릴륨보다도 이온화 에너지가 약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전자 제거 시에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4번 베릴륨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에 역전이 일어난다. 근데 또 사실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이유 쓰라고도 잘 안 해요. 그냥 저 결과를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결과를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 됐죠, 됐죠? 고다. 자, 포경아 다 적었어요? 빨리. 그래? 이게 칠판이 좁아가지고 네 진짜. 이게 다른 강의실 없나? 없어 보자. 네, 이거 네. 없어. 이? 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 칠판 넓은 강의실 하나 남았어. 이따 이 문제 끝나고 딱 옆에서 하자, 알겠죠? 칠판이 여기가 너무 구려. 잘 쓰여지지가 않아. 칠판 깨끗하고 좋은 데 있어. 저 지금 제가 찍어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야, 홍영이의 누텔라 과자를 지금 은희가 다 맛있게 잡수고겠네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고다음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사 수구. 자, 두 번째는 어디서? 여기서 나타나는 걸 설명을 해주면 되죠. 자, 이건 질소고 이건 산소인데, 자, 산소는 최외곽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EP4죠, 그렇죠? EP4. 그러면 E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놈을 짜잔 이렇게 양이온으로 만들게 되면 EP3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이놈이었을 거라 이런 얘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짝지워져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짝지워져 있는 전자 사이에서는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날 수 있죠. 그 전자 간 청력 때문에 이 전자를 제거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예상보다 살짝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질소보다 원자 번호가 더 작은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살짝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좋다. 좋아.
그 다음 그 다음 자 지금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하나 두 개가 겹쳐져 그려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고 위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여러 경향성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할 얘기는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경향성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3, 자, 2 다음에 3,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까 무조건 더 커지죠. 그래서 그 어떤 원소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무조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자,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특징을 하나 알아야 되냐면, 바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걸 뭐냐면 네 번째 4. 일족 원소의 경우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어떠합니까? 무지막지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는데, 일족 원소의 경우 그게 심각하게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일족 원소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요 수소가 일족이긴 하죠. 수소가 일족이긴 하죠. 오, 그런데 수소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없네요. 왜냐하면 얘는 전자가 몇 개뿐이니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리튬하고 소디움, 요 사이겠죠. 잘 보시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무락 무슨 말이겠죠?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무락 무슨 말이겠죠? 자,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일족 원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한 개라서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하나 뜯어내고 나면 그 다음 전자를 이온화 시키려면 그 안쪽 그 뭐냐면 전자 껍질에 전자를 제거해야 되죠. 그럴 때 그 안쪽 전자 껍질은 이 유액 전하가 갑자기 확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제거할 때 그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이해했습니까? 저희 이유가 최외곽 전자 한 개뿐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성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에서. 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서 최외곽 전자가 하나죠. 일족 원소는. 그럼 그걸 제거했어요? 그럼 두 번째 전자를 제거하려고 하면 원래 최외곽 전자가 아니었던 그 안쪽 전자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때 그 안쪽 전자가 이제 새로운 최외곽 전자가 되긴 하겠지만, 원래 중성 상태에서는 최외곽 전자가 아니었던 녀석이잖아요. 그럼 걔를 제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족 원소가 갑자기 급격하게.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유 안 중요해요. 이유 크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선상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선상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요 위에 지운다잉. 지우자. 수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요렇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플러스 y만큼, 그리고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한 것처럼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변화의 경향성이 잘 보시면 요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도 경향성이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말이겠죠?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듯 한 이 테크닉을 외우고 있어야 어떤 문제들을 풀 때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이런 식의 이온화 에너지 혹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논리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냅다 이것부터 옆에 그려놔요. 알겠어요? 냅다 옆에 그려놓고 이 그림을 보고 1대1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 구조적으로 전자배치나 최외각 전자개수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을 그냥 옆에 냅다 그려요. 알겠죠? 그려놓고 대응시켜서 그 해당 원소들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밑밥을 깔아놓고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A, B, C, D, E, F가 여기에 있는 소듐부터 염소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고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제일 작은 게 누구겠어요? 소듐이죠? 그 다음 누구예요? 소듐. 그 다음에 맥니듐이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인 것 같지만 이것보다 얼루미늄이 더 작기 때문에 B는 얼루미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맥니듐이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얼루미늄 다음에 실리콘이 되겠죠. 바로 이 녀석이 실리콘이고요. 자, 실리콘 다음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인이 아니고 황이겠죠. 그리고 황 다음 다시 인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다시피 나머지 원소 염소가 바로 이 A, B, C, D, E, F, G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 A, B, C, D, E를 고르라는 게 아니고요. 저 A, B, C, D, E에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A, B, C, D, E의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또 찾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자, 잘 봐요. 2차 에너지는 이 그림에서 찾는 게 좋아요. 얘가 소듐부터 염소까지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한 다음에 그래서 얘를 전자를 두 개를 제거하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헷갈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림 딱 그려놓고 오! 2차 이온화에너지 누가 제일 작아? 맥니듐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제일 좋아. 무슨 말 알겠어요? 2차 이온이 제일 큰 거 누구야? 소듐. 알겠죠? 그림 그려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최외각 전자 개수가 몇 개니까 두 개 띄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지 뭘 하고 막 그다음에 이게 뭐 전자가 쌍인데 이거 띄어낼 때 좀 덜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소듐부터 그 뭐냐면 염소까지 인덱싱을 해놨으니까 이때 여기에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그림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 제일 작은 건 누구예요? 제일 작은 거 누구죠? 맥니듐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2차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건 누구겠어요? 소듐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저기서 쭉 찾아가지고 여기서 인덱싱 시키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에 이제 해설지에 답도 써놨으니까 그림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을 외워라. 무슨 말 알겠죠? 외워라. 그 다음 괄호 2. E에서 G 원자가 E에서 G가 누구냐면
EFG를 얘기하죠. EFG. 그럼 EFG가 누구냐면 황인염소. 그렇죠? 황인염소. 자, 얘네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E는 얘네들의 Z 이펙티브 유효액전화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네요. 자, 그러면 유효액전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예요? 바로 원자번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유효액전화가 언제 커지느냐? 원자번호가 커질 때 기본적으로 커진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원자번호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인이죠? 그래서 유효액전화는 어떻게 된다? 15번 인. 그 다음에 황이 16번 황이죠. 염소는 17번 염소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최외각 전자의 유효액전화가 커진다라고 판단하면 금방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내가 또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는, 요거는 그 학교 기출은 아닌데 이게 약간 조금 쌈박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55페이지야. 무슨 55페이지. 55페이지 찾았어? 55페이지? 네. 자, 55페이지에 연수문제 30. 55페이지 연수문제 찾았어요? 55페이지 연수문제 30. 찾았죠? 요거. 55페이지 연수문제 30. 이거 해볼 거예요. 미트리트 기출인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깜딱 잘못하면 헤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조크